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37강대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247페이지에 있는 튜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특수한 자료형이지만 파이썬 개발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다가 넘어오신 분일수록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오늘 어느 정도 확실하게 튜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튜플은 리스트와 굉장히 비슷한 자료형입니다. 튜플이 리스트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괄호가 아니라 소괄호를 사용해서 값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트와 다르게 한번 결정된 값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튜플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름은 그냥 A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때는 대괄호를 사용을 했지만 튜플을 만들 때는 소괄호를 사용을 해서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튜플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0번째 요소, 1번째 요소, 2번째 요소, 3번째 요소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하게 되면 그냥 리스트의 실행 결과와 똑같이 1, 2, 3, 4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튜플이라는 녀석은 리스트와 다르게 내부에 있는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 0번째에 있는 값을 100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화면과 같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튜플은 한번 정해진 값을 변경을 할 수 없는데요. 사실 이것만 보게 되면 튜플을 왜 사용하는지 자체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리스트와 튜플을 사용해서 약간 특이한 형태로 할당 구문을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와 B에 10과 20을 넣는다든지 C와 D에 30과 40을 넣는다는 등의 형태로 변수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A에 10이 들어가고 B에 20이 들어가고 C에 30이 들어가고 D에 40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코드를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계행할 것도 없이 A부터 D까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10, 20, 30, 40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튜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한 특성으로 괄호를 제거해도 튜플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튜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cd 30, 40을 입력하는 코드도 아무 문제 없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30, 40을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튜플은 이러한 형태로 어떠한 값들을 할당을 할 때, 한 번에 여러 개를 할당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활용 예로 스왑이라는 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왑이라는 것은 이전에 한번 구현해 본 적이 있지만 이 A와 B에 들어있는 값을 교체를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했을 때 여기서 스왑이라는 걸 하게 되면 앞쪽에서는 10, 20을 출력을 하지만 뒤쪽에서는 20, 10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추가적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스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튜플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냥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코드로 스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요 왼쪽에 있는 것도 튜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튜플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했을 때 두 개의 값이 변경되어서 출력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수를 배우고 있을 때 튜플을 함께 배우는 이유는 튜플과 함수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A와 B라는 값에 97과 40 정도의 값이 있다라고 할 때 몫을 구한다면 정수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를 구할 때는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목과 나머지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과 나머지를 한 번에 구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가 있는데요. 바로 divmod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보시게 되면 튜플을 리턴을 하는데 이 튜플의 형태는 앞에는 x 정수 나누기 연산자 y, 뒤에는 x 나머지 연산자 y를 적용한 값을 리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다가 A를 넣고 B를 넣게 되고 이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게 되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했을 때
2와 17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드를 보시게 되면 양쪽이 괄호로 둘러싸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녀석에게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보게 하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튜플이라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값을 div 모드를 사용해서 적용을 했을 때 목과 나머지를 한 번에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함수 하나에서 두 가지 이상의 값을 리턴을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에 for 반복문을 배우면서 앞쪽에다가 i, value를 입력을 하고 뒤에 enumerate 같은 거를 입력을 해서 리스트를 넣게 되면 이 리스트에 현재가 몇 번째 반복이고 지금이 몇 번째 요소인지를 한꺼번에 출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땡 번째 요소는 땡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서 포맷 함수로 감싸주게 되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화면처럼 0번째 요소는 1입니다 1번째 요소는 2입니다 처럼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 이 앞에 사용된 값도 튜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괄호로 감싸주는 것이 맞겠지만 튜플은 괄호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튜플을 리턴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튜플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때도 간단합니다. 리턴을 하고 10, 20을 리턴을 하게 되면 저 테스트를 호출했을 때 10과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 어떠한 값 두 개를 한꺼번에 리턴을 해야 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튜플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요소가 하나 있는 리스트를 만든다면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녀석의 타입과 그냥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해 보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273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요소가 하나 있는 튜플을 만들겠다면 처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그냥 대괄호를 소괄호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게 되면 273이 들어있는 튜플과 자료형 튜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 괄호는 그냥 괄호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략할 수 있는 걸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정수라는 자료형을 출력을 하고 정수라는 자료형의 자료형을 확인하는 코드밖에 안 돼서 273과 인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소가 하나 있는 튜플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뒤에다가 쉼표를 하나 찍어 주셔야 됩니다. 요소가 하나일 때만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소괄호 내부에 273 쉼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화면처럼 튜플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튜플에 뒤에 쉼표가 있다고 절대로 이 녀석이 요소가 두 개인 튜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0번째 요소 뒤에 1번째 요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화면처럼 인덱스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 튜플이 요소가 두 개 있는 튜플이다 라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요소가 하나 있는 튜플을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이건 숫자가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적어주는 것이며 이것은 요소가 하나 있는 튜플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텐데요.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딕셔너리를 배울 때 키로 올 수 있는 것들은 숫자라든지 문자열이라든지 불이라든지 하는 기본 자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리스트 같은 녀석은 앞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튜플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숫자, 문자열, 불, 튜플까지는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좌표를 나타낸다고 할 때 0,0에 10이 들어있고 0,1에 20이 들어있고 1,0에 30이 들어있고 1,1에 40이 들어있다라고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리스트로 되어 있으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튜플은 키로 올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난 강의에서 언급을 했던 메모화와 함께 조합이 돼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눈도장 지금 한번 쿵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에서 만약에 저 0,0에 접근을 하고 싶다면 원래 0,0이라고 이러한 형태로 키를 입력을 하면 되겠지만 튜플은 괄호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똑같이 10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분석 등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이 아래와 같은 코드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걸 보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구문인지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배열에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이중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문 자체가 있는데요. 파이썬은 그렇게 별도의 구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0,0을 사용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된 이게 튜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사용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0,0을 하면 접근할 수 있다 라고만 기억을 해도 괜찮지만 이거를 알아두시게 되면 이후에 구문을 보았을 때 구문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거나 하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